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좀 요즘에 해리스하고 트럼프 지금 11월 3일 날이 이제 대통령 선거잖아요.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 이제 내일이 이제 9월 1일이니까 9월 10일 날 둘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TV 토론을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우세하냐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뭐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해리스 쪽을 상당히 지금 뭔가 좀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2016년도 힐러리 그리고 트럼프 이때도 하고 비슷하게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민주당 쪽을 좀 많이 지지하는 듯한 느낌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는 또 바이든 하고 했을 때도 하여튼 뭐 트럼프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미국 뭐 현지 언론에서도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뭐 한국에서 얘기해 주는 쪽이죠. 한국에서 이제 한국 언론에서 미국 어디서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하는데 보면은 이제 해리스가 뭐 2% 3% 앞서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경합주도 이제 6개 경합주에서 평균 2%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뭐 일단은 뭐 여론조사가 그렇다니까 뭐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인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여론조사를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까지 정도의 격차로 봤을 때는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라고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늘 얘기하지만 이제 샤이 보수, 미국의 샤이 보수 쪽이 이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언론들은 이제 압도적으로 민주당 쪽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스 TV냐 뭐 이런 데 빼고는 사실은 미국은 언론 카르텔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언론하고 민주당 쪽 카르텔이 상당히 심하고, 뭐 한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죠. 뭐 그런 것처럼 여론조사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 이충근 TV에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유튜브 쪽에 나오는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뭐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라고 믿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가 과연 안 좋고 한국은 안 좋고, 해리스가 되면은 한국이 좋으냐 뭐 이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자꾸 뭔가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 해리스가 되면은, 민주당이 되면은 한국한테 뭐 유리하고, 트럼프가 되면은 한국한테는 뭐 좀 약간 불리한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죠. 왜냐면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자국 우선주의는 똑같은 거고, 다만 이제 현재 이제 민주당이 현재 벌려놓은 것이 과연 한국한테 유리하냐, 한국한테 유리하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한국한테 불리한 거냐라는 것을 좀 따져보면은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바이든 재임 시에 해놨던 것이 이제 IRA, 그러니까 그 자국 내 이제 제조업을 좀 키우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 가서 일해라, 한국 가서 사업을 하고, 또 미국에다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미국에다가 이제 기업을 차리면 거기다 보조금을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 미국 내에 있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는 건데, 사실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결국은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일환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이라든지 현대 뭐 등등 LG 등등 해서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다가 많이 이제 공장 설비를 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걸로 해서 이제 보조금을 또 받는다 뭐 이런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한테 상당히 뭐 득이 되는 행동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뭐 인건비든 뭐든 한국에 있는 공장들 다 전놨는데 다시 미국에다가 그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뭔가를 짓는다고 하면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더 애로사항이 많지. 다시 뭔가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어쨌든 쓰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죠. 한국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만들던 거 계속 만들고, 그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출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든 리스크가 해지되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이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 미국이 원래 이제 자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편한 거고, 근데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탁구로 가니까 그건 불리한 거잖아. 그 부분이 과연 우리한테 그게 좋은 것이냐. 물론 지금 이제 뭐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LG든 이제 보조금을 받기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투자할 돈이 더 많은 것은 확실한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가 더 커지죠. 어떤 형태든 간에. 왜? 이 반도체든 뭐든 이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항상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언제는 또 돈을 못 벌 때도 있고, 또 벌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탔는데, 돈은 들어가는 곳은 계속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가 불황일 때 만약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 놓으면, 돈을 못 버는데 미국 근로자들한테 계속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꽃놀이표인 거야.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뭐 트럼프가 돼가지고 만약에 백지화가 된다고 해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다 솟아날 구멍이 있죠. 왜? 이미 지금 뭐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투자하기로 돼 있다는 거지. 투자를 뭐 이미 한 건 아니야. 예. 그리고 또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중국처럼 그렇게 뭐 다 소위에서 막 압수하고 걔네들이 다 몰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에서 또 그건 뭐 우리가 또 처분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바이든이 이제 해왔던 IRA라는 것이 과연 그게 우리한테 뭐 득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뭐 리스크를 주는 것은 또 물론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뭐 우리한테 막 이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그거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뭐 잠깐 귀찮죠. 잠깐 귀찮긴 한데 그게 과연 뭐 사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일본이든 예를 들면 뭐 중국이든 뭐 어디든 중국은 아예 뭐 접근도 못하겠지만 뭐 대만이든 간에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해리스가 됐다 그랬을 때 무조건 좋으냐라고 봤을 때 사실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인 거죠. 이게 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한국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사실 이번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되게 안 좋아질 뻔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뭐 포를 소위 얘기해서 뭐 살상 무기를 우리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사실 러시아하고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갈 뻔했는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는 사실 여러 가지 겹치는 산업이 겹쳐가지고 경쟁되는 부분이 많은데, 러시아하고는 겹치는 산업이 별로 없어요.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라든지 기름을 팔아가지고 생기를 유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하고 어떤 뭐 자동차니 뭐니 이런 것들하고 이제 뭐 전기차가 됐든 뭐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러시아는 이미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있어서는. 다만 서로 어떻게 보면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죠. 뭐 대표적인 게 지금 뭐 북극해에 뭐 얼음이 녹으면 거기를 북극 항로가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한테 항공 우수 기술을 받을 수 있고, 또 러시아는 우리한테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가진 거 가지지 못한 것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는 우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잘 지낼 수가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가피하게 나토라든지 또는 러시아가 미국의 어떤 연합국들과 뭔가 편제가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삼각 동맹도 그렇지만 나토라는 어떤 그런 영역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지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좀
강박관념이 있죠.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권이 되면은요, 미국은 이제 집단 방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미국 혼자 하진 않을 거야. 같이 해.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이 하고, 나토랑 우리 같이 하고, 프랑스, 독일 뭐 다 같이 해. 미국은 연합국의 일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가 안 되면 마치 이제 반대편에 선 것처럼 돼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편가르기식을 하는 게 미국이에요. 민주당은 편가르기라는 겁니다. 거기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면은 뭐 적국처럼 대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필요한 국가가 러시아인데, 러시아하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지금 돼버리는 것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아니라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요. 예, 트럼프가 더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전쟁 지원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뭐 협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봉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원튼 원치 않든 러시아하고의 전쟁은 끝나게 되고,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 관계가 사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푸틴이라는 그 지도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어떤 적정선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러시아하고 뭔가 적대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러시아하고 지금 상당히 무역을 잘해왔던 것이 뭐 자동차,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브레이크 회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사들 중에서 러시아에 수출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틀려요. 중국은 제품에 충첩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다 뭘 수출하고 이런 것이 뭐 전쟁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그 정부가 한국 기업을 탄압하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이 러시아는 얼마든지 만약에 뭐 전쟁만 끝나면 한국 기업이 얼마든지 러시아 들어와서 돈 벌어 가라, 이런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한국 기업한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난처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한국한테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인 국가라는 거예요. 동반자적인 국가. 물론 지금 이제 북한하고 좀 가까워진 부분이 약간 껄끄럽긴 한데, 그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국이 얼마든지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어느 정도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의 어떤 그 뭐 고급 기술이라든지 항공 우주 기술이 북한한테 들어가서 우리를 상당히 위협하는 부분들을 제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또 제어할 수가 있죠. 왜? 이 러시아가 결국 이제 미국하고 상당히 또 친해질 거거든요. 트럼프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은 이제 고립되는 거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이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적을 주게 된 거죠. 중국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까지 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힘이 분산되는데, 이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트럼프는 그냥 중국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상황이 좀 이런 상황인 거야. 중국에다 모든 걸 집중해서 중국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도 똑같은 상황이고 해리스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역량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중국을 싫어하고 해리스도 중국을 싫어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판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러시아는 어쨌든 간에 해리스는 용납 못한다, 이런 상황이지만 트럼프는 아니다, 러시아는 우리 친구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을 똑같이 미워한다 그래도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을 완전히 혼자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게 되면서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복원되고, 또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복원되면 한국하고 러시아 관계도 복원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국만 없어지면 되는 어떤 그런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당연히 한국의 어떤 국격이 올라가는 거고 한국의 어떤 포텐셜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북한이 러시아한테 지금 몰빵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가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중국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북한을 또 고립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립시킬 수가 있어요. 왜? 중국이 자기 혼자 지금 죽어라 자빠지게 생겼는데 지금 누가 북한을 도와주게 생겼어. 또 러시아는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하고 관계를 너무 또 돈독하게 할 필요가 없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나 한국이나 우리한테 득대는 놈이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당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면 굳이 북한한테 뭐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밀월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끌어내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트럼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더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든이라든지 해리스의 뭐 IRA라 이런 것들은 뭐 경제적인 부분이니까 뭐 득과 실이 따로 있겠지만 외교 국제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하고의 한국의 관계 복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복원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거에 최고의 수단이고 또 북한을 고립시키는 거에서도 최고의 수단이다. 결국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북한 핵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자국의 어떤 그 군사비라든지 국력이 자꾸 소비되는 것이 싫다. 결국은 돈 많은 한국이 자국의 방어는 자기가 책임져라. 만약에 핵무기가 필요하면 니네들이 만들어라. 이런 개념으로도 갈 수 있는 게 트럼프의 논리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리가 상당히 어떤 친한 상태인데 북한이 핵이 있는데 우리가 러시아한테 야 북한이 핵이 있는데 우리도 있어야 돼. 어떡할 거야? 우리 있어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러시아도 뭐 북한도 있는데 뭐 러시아도 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트럼프도 예를 들면 러시아를 설득을 하겠죠. 야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공동의 적은 중국이야. 중국 애들이 결국 너희들도 힘들게 할 거야. 어떻게 중국을 우리가 방어하려면은 한국도 핵이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트럼프가 그냥 푸틴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면 중국을 빼고 모든 국가가 다 한국에 핵이 있기를 원하게 되는 거야. 물론 일본도 문제겠지만 일본은 물론 반대하겠죠. 하지만 러시아가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주변 4강 중에서 두 강대국이 예를 들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핵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한국이 핵무장이 되면요 통일 한국은 너무나 가까워지는 거죠. 왜? 북한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한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 의지가 상실되는 거죠. 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나마 핵무기 쪽에서 지금 모든 목숨을 걸어놨는데 한국의 핵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뭐 한국한테 제대식 무기도 안 돼, 경제력도 안 돼, 국력, 인구수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런 상태에서 핵무기 하나 버텼는데 핵무기도 남한이 더 잘 만들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이상 뭘 하겠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차피 북한을 죽이려면은 우리 손으로 죽이기 쉽지 않다. 위험 부담을 왜 우리가 져야 되냐? 한국에 핵무기 만들고 니네들이 둘이 대가리 터지게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는 관심 없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게 트럼프인 거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어쨌든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물론 위험 부담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지금 주적인 북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핵무기를 갖고 싶지 않아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위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 가질 거야? 내가 칼을 들기 쉽지 않아도 상대가 칼을 들고 있으면 내가 칼을 들어야 되는 거지. 예. 그게 바로 어쩔 수 없는 국제정치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왜 해리스가 돼야만 한국한테 좋은지를 이해는 못하겠어요, 저는. 예. 왜? 민주당 정권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은 그냥 이 정도의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제가 왜 뭐 대표도 어쩔 수 없겠지만 왜 제가 짜증나냐면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상 유지기 되게 바라는 거야. 막 분단되고 뭐 통일 한국도 싫어. 아예 뭐 남북 같이 이거 싫고 그냥 어쨌든 그냥 현재 상태에서 유지.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의견 들어가면서 이렇게 방어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의 어떤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의견을 듣겠다는 거야. 그럼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한국이 뭐 핵무기 가지기를 좋아하겠어요? 통일 한국 되기를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 특히 영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뭔가 분할하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분단되고 이런 걸 상당히 즐기는 나라죠. 일본도 그렇고 섬나라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 정도의 어떤 강단이, 트럼프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국가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국만 챙길 거니까 니네들 건 니네들이 알아서 영국도 영국이고 프랑스는 프랑스, 다 알아서 해. 이런 정도의 어떤 확고한 국가주의, 내셔널리즘을 갖고 있는 리더가 아니면은 지금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돌파할 수가 없어.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한국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봤을 때 더 유리하다. 해리스보다 더 유리하다. 왜? 물론 각자들이 똑같이 다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것이 현상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기에 더 유리하다. 물론 챌린지가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돼. 변화시켜야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한국이 되든 핵무기를 만들든 뭐든 간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는 트럼프가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중국을
끌어안치기에도 트럼프가 훨씬 유리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